매주 일요일 의무처럼 어머니를 찾아뵙던 그녀에게 어느 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가 6개월 동안 혼자 병원을 다니고 계셨어요. 저에게는 한마디 말씀도 없이 말이죠. 서랍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진단서 한 장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된 어머니와의 진짜 대화, 그리고 알게 된 어머니의 숨겨진 희생들.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성공한 커리어우먼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돌봐야 할지 아니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어머니는 요양원은 절대 싫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언젠가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박서연이고 올해 29살입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커리어우먼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공이나 커리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어머니 사이에 벌어진 일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저는 어김없이 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구청역에서 내려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그 아파트 말이에요. 어머니 이윤숙 씨는 올해 56살이십니다.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시고 계세요. 엘리베이터에서 12층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저는 항상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뭔 잔소리를 들을까? 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서연이 왔네. 많이 바빴지? 네, 어머니.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조금 바빠요. 거실로 들어가니 상 위에는 이미 과일이 깎여져 있었습니다. 사과, 배, 포도까지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제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셨거든요. 어머니, 매번 이렇게 준비하시지 마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괜찮다. 엄마가 해주는 게 얼마나 더 있겠니? 어머니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소파에 앉아서 과일을 먹으면서 어머니는 늘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잘해주지? 상사가 너 인정해주고? 네, 잘해주세요.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엄마가 살아있을 때 봐야 할 텐데. 이 대화는 매주 반복됐습니다. 저는 적당히 대답하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어머니는 제 회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지만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어머니가 이해하시기 어려운 내용들이었거든요. 마케팅 전략이니 브랜딩이니 하는 말들을 설명하기도 귀찮았고요. 2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저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들어가 볼게요. 벌써? 조금 더 있다가 가지. 내일 회사 가야 해서요. 어머니는 아쉬워하셨지만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다행이야. 그때 저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지난달부터 어머니에게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평소처럼 어머니 댁에 갔는데 상위에 과일이 없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과일 안 깎으셨네요? 어, 깜빡했네. 미안해. 어머니는 당황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깎아오시면서 중얼거리셨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서연아, 점심은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10분 후에 또 물어보셨습니다. 점심 먹었어?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왔다고.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랬나? 엄마가 깜빡했나 보네. 저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이번 주 일요일에 오기로 했지? 어머니, 매주 일요일에 가잖아요. 따로 약속한 게 아니라. 아, 그렇지. 엄마가 또 헷갈렸네. 그리고 어머니는 예전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서연이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잘했는지, 중학교 때 학급 회장을 했던 일,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했던 기억들. 우리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 다른 애들과는 달랐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저는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어머니, 그 이야기 이미 들었어요. 그랬나? 엄마가 나이 들어서 또 같은 말 하나 보네. 어머니의 표정이 시무룩해지셨어요. 그때 저는 단순히 어머니가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할 이야기가 없어서 예전 기억들을 자꾸 꺼내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어머니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부탁할 게 있는데. 무슨 일이세요? 집에 있는 서류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 엄마 혼자서는 어렵겠더라. 저는 그 주 토요일에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평소 일요일에만 가던 제가 토요일에 가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셨어요. 서류가 어디에 있어요? 안방 서랍장에 있어. 은행 통장이랑 보험 서류들 있거든. 안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장을 열어봤습니다. 서류들이 정말 엉망으로 쌓여 있었어요. 은행 통장, 보험 증서, 공과금 고지서, 병원 영수증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병원 영수증들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신경과 진료비가 여러 장 있었어요. 어머니가 신경과에 왜 다니셨지? 영수증 날짜를 보니 지난 6개월 동안 꾸준히 병원을 다니신 것 같았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진단서 한 장이 나왔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의심,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단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고요? 거실로 나가서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진단서를 보여드리니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찾았니? 서랍장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다니신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엄마가 말 안 한 건 이유가 있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중요한 걸.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무서운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억을 잃어가고 성격이 변하고 결국에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내용들.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이 무서운 진실을 안고 살아가셨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다음 날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상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서연 씨, 괜찮으세요? 오늘 좀 이상해 보이는데.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미영 씨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정말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병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 주말까지 저는 어머니께 연락드리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일요일이 되어서야 무거운 마음으로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서연아, 벌써 왔네? 네, 일찍 왔어요. 어머니 얼굴을 자세히 보니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이셨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저번에 그 이야기 계속해요. 무슨 이야기? 병원 다니시는 거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어머니와 마주 앉아서 진짜 대화를 나눈 건 그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병원에 다니셨어요? 작년 가을쯤부터였나?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져서 어머니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몰라서 1시간씩 찾아 헤매거나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해서 냄비를 태우신 적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무서웠어.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해서. 그런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너는 회사 일도 바쁘고 내 인생도 살아야 하잖아. 엄마 걱정까지 시키고 싶지 않았어. 저는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딸이잖아요. 당연히 알아야 할 일 아니에요? 그래도 너한테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어머니는 계속 같은 말씀만 하셨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짐이 될 리가 없잖아요. 서연아, 넌 아직 몰라. 엄마가 이런 병에 걸리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어머니는 병원에서 받은 상담 내용도 말씀해 주셨어요. 치매는 환자보다 가족이 더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나중에는 가족도 못 알아볼 수 있대. 그런 엄마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 어머니가 혼자서 이런 무거운 생각들을 하고 계셨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고마워, 서연아. 하지만 엄마는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날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현재 상태, 앞으로의 치료 계획,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최대한 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셨고, 저는 어머니를 돌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저는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에도 가고 평일 저녁에도 가끔 들렀어요. 어머니는 제가 자주 오는 걸 좋아하시면서도 미안해 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 자주 올 필요 없어.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 저도 좋아서 오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와 있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 겪으셨던 일들 말이에요. 서연이가 중학교 때 엄마가 야근을 많이 했거든. 집에 늦게 들어가면 내가 혼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 걸 봤어. 저 기억나요. 그때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다른 집 애들은 엄마가 저녁 해주는데 우리 서연이는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으니까. 저는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상이라고 여겼거든요. 어머니, 그때 엄마 덕분에 저 독립적으로 자랐어요. 그래도 엄마가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는 후회하는 것들이 많으셨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 때문에 고생하셨던 이야기, 제가 취업 준비할 때 도움을 못 드린 것에 대한 미안함. 서연아, 엄마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고생 안 했을 텐데. 어머니, 저 전혀 고생 안 했어요. 오히려 그때 경험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줬다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셨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어머니의 꿈, 어머니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모두 포기하시고 저만 바라보며 사셨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갔는데 냉장고에 상한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어머니, 이 반찬들 언제 만드신 거예요? 어제 만들었는데? 하지만 보기에는 며칠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시간 감각을 잃어가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돌봐드려야 할지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요양원도 찾아보고 재택 간병 서비스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 혹시 도움을 받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무슨 도움? 간병인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요양원도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더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까 해서요. 엄마는 집에서 살고 싶어? 요양원은 싫어.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회의 중에도 어머니 생각만 났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동료들이 눈치챌 정도였어요. 서연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팀장이 개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가정사로 조금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혹시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직장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선배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혹시 부모님 일로 고민이 있니? 김 과장님은 저보다 10살 정도 많은 분이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도 치매셨거든. 김 과장님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후회되는 일들까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서연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 나중에는 정말 힘들어져. 그분의 조언을 듣고 저는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어머니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요리하시는 걸 도와드리면서 레시피를 배웠어요. 서연아, 이 김치찌개는 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거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 돼지고기를 볶고 그 다음에 김치를 넣어서 같이 볶는 거야. 포인트는 김치 국물을 많이 넣는 거지.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기록했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더 안 좋아지시면 혼자서라도 만들 수 있게 말이에요. 서연아, 엄마가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어. 어떤 꿈이요? 옷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 저는 어머니가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내 아빠 만나고 너 낳고 그러면서 포기하게 됐지. 그때는 여자가 일하기도 쉽지 않았고 어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을 텐데요. 이제는 손도 잘 안 움직여. 그리고 머리도 깜빡깜빡하고 어머니 방에서 오래된 스케치북을 발견했습니다. 옷 디자인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정말 잘 그리셨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언제 그리신 거예요? 오래됐지. 서연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인가. 저는 그 스케치북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우느라 포기한 꿈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꿈을 포기하신 거네요. 아니야, 서연아. 너는 엄마의 꿈이었어. 내가 잘 자라는 게 엄마에게는 가장 큰 꿈이었다고.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희생하신 것들,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어머니의 상태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완치할 수 없는 병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질 거라는 것도 인정하게 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어머니를 다그치지 말고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시더라도 화내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어요.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응, 먹었어. 10분 후에 또 물어보셨습니다. 서연아, 점심 먹었니? 예전 같으면 짜증이 났을 텐데, 이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어머니도 드셨죠? 어머니도 제가 변한 걸 느끼셨나 봐요. 서연아, 요즘 내가 많이 달라졌네. 어떻게요? 전에는 엄마 말에 대답도 성의 없이 했는데, 이제는 진짜 들어주는 것 같아.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소홀히 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와 대화할 때도 휴대폰을 보거나 시계를 자꾸 확인하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그동안 못된 딸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넌 엄마 자랑이야.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제가 부족해도, 제가 잘못해도 항상 저 편이었어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상황을 정리했어요. 팀장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앞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많이 힘들겠어요. 업무에 최대한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이해해 주셨고 필요하면 재택 근무도 활용하라고 하셨어요. 주변 동료들도 응원해 줬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결국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서연아,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돼. 어머니, 제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더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저는 혼자 살면서 자유로운 생활에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했어요. 어머니 방과 제 방을 따로 만들고 거실은 넓게 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새 집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어요. 서연아, 정말 괜찮겠어? 엄마랑 같이 살면 불편할 텐데. 어머니, 저 어릴 때 어머니가 저 돌봐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어머니 돌봐드릴 차례죠. 함께 사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저는 회사에 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함께 저녁을 먹는 일상. 어머니는 낮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서 걱정됐지만 다행히 옆집 할머니와 친해지셔서 가끔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거나 약 드시는 걸 깜빡하실 때, 밤에 잠을 못 이루실 때.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저녁에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주말에 같이 마트에 가거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릴 때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편안해 하셨어요. 서연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내가 옆에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효도가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것, 곁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어머니의 병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는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요. 사랑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함께함에서 나온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